서상목 칼럼 균형 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세계는 지금의 주제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경제 제재, 성공인가 실패인가입니다. 우선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조치의 배경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시작한 거는요. 네네. 시진핑이 중국에서 집권을 하면서 네. 지난 100여 년간 국제 무대에서 패권국 역할을 한 미국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 체제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공산권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돼 있었지, 네네. 자유 진영과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교역이 확대가 됐죠. 네. 그 덕에 이제 중국은 연 10% 이상 급성장을 해가지고 네. 세계 제2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지니까는 시진핑이 물론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이제 장기 집권을 네. 정당화하려는 예. 그런 게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언제 또 대만을 침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예측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오랫동안 도전을 안 받다가 네.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으니까 네. 중국에 대한 미국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죠. 네. 그래서 2018년이네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또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서로 이제 상대국에 대한 평균 관세는 미국의 경우에 19.3%, 중국의 경우에 21.1%로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간 무역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7년에는 21.6%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1년 후에는 21년 4년 후네요. 13.3%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절대 규모가 네. 20% 이상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간의 교육을 더 강화를 하는 네. 이런 정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친구들하고 이제 가깝게 이제 네. 무역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대상은 이제 멕시코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한국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베트남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멕시코가
원래는 중국이 미국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제키고 이제 멕시코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제일 큰 교육 상대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교육 상대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또 이제 우회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ICT 분야에서 네.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45%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줄질 않은 거죠. 네. 절대 그 무역 직접 들어오는 건 줄었어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현상이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전보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IMF가 이제 최근 추계한 바에 의하면은 네. 미중 간 이렇게 이제 무역 전쟁이 되면서 네. 네. 세계 GDP가 7% 이상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한국은 아까 그 프렌드 쇼어링 대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하고는 달리 네. 미국과 한국은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네.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협력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무슨 사이버, 우주 등 다른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간에 굉장히 이제 협력 관계가 네.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요. 네. 네. 미국이 조금 정책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예 이제 중국과 이제 단절을 목표로 하는 그걸 영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네. 그거는 안 된다 네. 해서 이제 디리스킹 관리를 좀 줄이는 네.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거래가 많은 미국의 특히 첨단 산업들이 네. 테슬라, 네. 그 머스크 회장은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국 지도자들을 추켜 세우고, 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회장 같은 분도 이제 네. 같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피해를 본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들 나라는 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미국의 전략도 저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디커플링에서 네. 디리스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중에 그 미중 간의 이런 그 비효율적인 무역 전쟁이 결국 세계 GDP를 7% 이상 감소시킨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한 다양한 타격은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도 타격을 받는데 네네. 중국이 더 많이 타격을 받죠. 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전 세계 전 한국을 세계가 포함해서 받고. 네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네. 경제 성장률이 8.4%였는데 높군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3%로 떨어졌어요. 반 이상 줄었고. 네, 중국이 네. 이제 3% 굉장히 낮은 네. 성장률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5.2%로 좀 회복이 됐는데 금년은 이제 전문가들이 한 4% 수준.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됐고, 그러니까 성장세가 떨어지니까 고용이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젊은 청년층이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네, 뉴스에서 많이 네, 접했죠. 이렇게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약간 그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소비자 물가는 거의 안 오르고 아. 생산자 물가가 3%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옛날 그 90년대 일본 같이 네. 장기적인 침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있고요. 네. 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네. 환율은 급등을 하고 네. 네. 또 이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이후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네. 금년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외국인 투자가 감소를 크군요.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상당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만이 아니고 EU도 대중국 투자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뭐 제한까지는 안 하지만 네. 한국도 지금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그리고 인도로 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이거 시진핑 정권이 굉장히 잘못한다고 보는데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네. 이제 그 IT 기업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네. 간섭을 막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하고요. 네. 또 독과점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네. 또 이제 과징금도 때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네. 소위 그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그럴까요? 네. 기업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또 부동산 개발업체가 도산 위기에 지금 처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계속 일으키겠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 시장이 이제 맥히면은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 일본 같이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왜냐하면 그 내수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부가 언제든지 내수 시장을 부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긴 어렵겠지만은 중국이 뭐 이렇게 갑자기 침체로 들어간다든지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 미국의 이런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데도요. 네네. 중국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는 예.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 있군요. 예, 말씀해 그 주시죠. 얼마 전에 에코노미스트지가 그 헤드라인으로 한 게 네.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발전입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예. 발전. 예. 그래서 지금 화학, 물리, 뭐 재료, 공학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높답니다. 네. 그 농업 분야는 말할 네.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하는 영역에서 전기차, 뭐 배터리, 핸드폰, 통신기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는 이제 과학 분야 그 연구 논문, 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나온 논문 숫자가요.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이 한 4배 이상 많았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의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굉장한 성장을 변화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지 네. 미국의 과학 수준이 발전을 하는.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학 분야에서도 교류가 줄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하튼 이제 그 에코노미스트에 의하면은 그 중국의 성공 요인으로 예. 정부가 이제 아주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논문이 실리면은 뭐 몇 억씩 이렇게 현찰을 주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려고 이제 더 열심히 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우수하고 예. 또 굉장히 이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가 제대로 맥히냐에 대한 예, 예.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네. 그 화웨이라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 그 네, 네. 유명한 통신기기 그렇죠. 오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예. 제작을 하는데 2018년에 그 화웨이 그 통신 장비가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첩보 활동에 이제 쓸 수가 있다 해가지고 네.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화웨이하고 거래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한국이나 이 자유진영 기업들이 화웨이하고 거래를 못하게 네. 그러면서 창업자의 딸인 그 CFO로 있었는데요. 네. 그 여자를 기소를 했어요. 네. 네. 굉장히 이제 세게 제재를 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은 화웨이가 이런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년에 1사분기 이익이 27억 달러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기술 이전을 규제를 하니까 네. 네.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늘은 거죠. 예, 자생력을 더 키워가지고 키울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 통신 장비 수요의 한 30%를 네. 공급을 하고 그 작년도 매출이 1천억 달러고 그 중에 이제 거의 23% 정도를 R&D에 쓰는 그리고 이제 매출도 보면은 전에는 국내 비중이 30%밖에 안 됐는데 네. 이제는 50%를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화웨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미국의 그 대중 경제 제재 조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정치는 제로섬 게임 성격이 많죠. 네네. 근데 경제는 플러스섬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패권 경쟁에서 정치에서는 중국이 힘이 더 강해지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데 경제는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네. 함으로써 서로 이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하면은 세계 GDP가 7% 하락하는데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중국과 미국 당사자들이죠. 네네. 그리고 다른 세계 나라.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아주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만 이렇게 규제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중감정이 미국에서 워낙 높다 보니까는 네네. 천번적으로 중국 수입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세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네.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손해가 나고 네. 전 세계가 손해가 나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고 또 자체 기술력을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프리 섹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그 유명한 이제 언론이 있는데 거기 인터뷰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봉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네. 결국 세계 경제만 분열시키고 네. 세계 경제만 약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네. 일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참치가 뭔지를 좀 숙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정치 또 경제 관계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다. 네, 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갤럽이라고 유명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 의하면은 네. 미국인의 77%가 네. 4분의 3이죠. 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호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중국은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입니다. 그게 4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요. 또 퓨 리서치라고 또 이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미국인의 한 20%만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는 한 37%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졌는데 한 2년 만에 이게 이제 2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일본을 때리면 인기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도 네. 독도를 방문하고 뭐 일본 천황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거의 뭐 파탄이 날 정도로 네. 악화됐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다시 다행히 네. 복원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이제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거는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이런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기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또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할 거니까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네. 바이든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네. 중국에 대해서 뭐 좋게 이걸 규제를 풀자 이러면 표가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보다는 좀 이제 약하게 얘기를 해요. 네. 자기네들 이제 피해를 받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옛날 같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는 한, 또 시진핑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반미 또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네. 그런 수단으로 쓰거든요. 네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가 지금 장기 집권하고 독재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중국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갈등이라는 거는 뭐 어디서나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네네. 특히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네. 그런데 다행히 네. 미국하고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제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철강, 뭐 선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심지어는 저 반도체 이런 네. 것도 이제 쫓아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 휴대전화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전략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네.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프렌드 쇼링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대외적으로 큰 소리로 떠들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이제 계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만 쫓아가지고 네.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우리한테 또 이제 중국 관계에서 좋아진 거는요. 네. 중국이 좀 힘이 세지니까 한국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86년, 88년 그때 중국이 한창 개방을 할 때는요. 네. 한국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죠. 한국의 경제부총리 단체 김만재 네. 부총리도 초대하고 저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네. 강해지면서 네. 사실은 중국이 경제 정책이 박정희 패러다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약간 좀 독재를 하면서 네네. 시장 경제를 활용을 하는 더군다나 이제 수출 산업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는 한국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왜 사드 배치했을 때 네. 중국이 얼마나 못되게 그렇습니까? 한국 그 롯데 점포를 전부 다 문 닫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거기 공안들이 한국 기자단을 폭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과도 한마디 안 해. 난 그런 거 본질은 국가 원수를 수행하는 기자단이 공안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뭐 하도 홀대를 가지고 이제 혼밥 뭐 사건 일정이 없어가지고 혼자 밥 먹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뭐 1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특히 반도체를 규제를 하거든요. 네.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못 가져가게. 네. 그런데 첨단 반도체를 한국 삼성, SK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중국의 총리가 한국 방문했을 때 네. 사정에서 만난 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 삼성이 이제 한테 애거를 하는 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공교롭게 미중 간 갈등에서 어불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네. 마음껏 활용을 하면은 이 전 세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도 한국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중국이 미국의 그 경제 제재 속에서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힘을 키워 나갔듯이 우리도 이런 미중 간의 갈등도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의 힘을 또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